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암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인증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휴대폰 본인 인증이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이용하면 패스로 바로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신사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간단히 입력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름과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인증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 인증을 신청하면 본인 인증 요청이 발생했다고 뜨고요. 선택을 하고 패스 앱에서 저는 지문 인식을 등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문 인식만 하면 본인 인증이 바로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마치고 난 뒤에 확인 버튼만 누르면 그냥 간단하게 인증이 끝나버리는데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그것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요. 인증이 시작됐을 때 직접 인증을 해야지만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제가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신분증을 어떨 때는 캡처를 해서 보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분증 캡처를 하실 때 반드시 그 일자, 날짜를 지우시고 만약에 전달하거나 할 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줬을 때는 그 신분증 그 사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저인 것처럼 해서 다른 서비스를 저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그래서 어딘가 인증을 했을 때 인증번호가 저한테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부가 기능을 신청을 해서 이 인증번호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로 넘어가게 해버리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저인 것처럼 하고 여기서 서비스 신청했는데 인증번호가 일이 안 오고 이쪽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받고 가입을 해버리거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상하게 그 범인이 저인 것처럼 했던 그 범인이 저한테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제가 뭔가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게 제가 아니라고 금융 뱅킹에 들어가서 뭐 서비스를 막는다든지 뭐 신분 보호 뭐 요청한다든지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끊으면 전화가 다시 오고 끊으면 다시 오고 그래서 제가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범인이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티월드 앱에서 2차 암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제가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 제 폰을 훔쳐갔거나 또는 제 신분증을 알고 있어서 부가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로그인 하겠죠? 로그인 할 겁니다. 신분증 가지고 나 패스워드 잃어버렸어. 알려줘 해가지고 상담원이랑 신청을 직접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 원래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막으려고 고객보호 비밀번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그냥 무료입니다. 그냥 해서 6자리의 비밀번호를 또 입력을 해야지만 들어가요. 이거는 상담사도 알 수가 없고 상담사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신청하려고 했을 때 고객보호 비밀번호 서비스가 신청돼 있네요. 비밀번호가 뭔가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범인은 당연히 이걸 모르겠죠. 저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꼭 생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부가 서비스를 범인이 뭐 저인 것처럼 막 상담원이랑 얘기해서 막 하더라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아이디 암호를 만들 때 암호를 좀 복잡하게 만들고 싶은데 만들 때마다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암호를 만든다면 더 그럴 텐데요. 그런데 좀 쉽고 간단하게 아무리 긴 암호라고 하더라도 좀 더 쉽게 외우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 복잡해 보이고 어렵고 그리고 쉽게 뚫리지 않은 암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암호는 계속해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호를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더라도 해당 서버가 뚫려서 암호가 유출된다고 하면은 그 암호를 이용해서 다시 공격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암호를 바꾸시는 게 좋은데 암호를 계속 바꾸는 중에도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소개드리면 자신의 주변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외우기 편한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영문이 아니라 한글을 떠올리세요. 저는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데 제 그래픽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야
내 그래픽 카드는 최고야. 이렇게 단어를 외웁니다. 이거는 뭐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내 그래픽 카드는 최고야. 뭐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문으로 쳐볼게요. 내 그래픽 카드는 최고야. 이렇게 복잡한 암호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암호를 뚫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뚫으려고 해도 쉽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복잡하게 만들려면 이 내 그래픽 카드는 최고야. 이 두 개 단어 있죠? 내 그래픽 카드는 최고야. 이 두 개 부분에 Shift 키를 입력하고 넣으면 대문자가 되겠죠? 내 그래픽 카드는 최고야. 그 엄청나게 더 복잡한 암호가 돼버려요. 근데 이것도 내 그래픽 카드는 하고 한 칸 띄운다고 치면은 이게 단어죠. 이 중간에 이걸 넣는 겁니다. 특수기호. 그러면 이것도 최고야. 이 앞쪽에 이렇게 특수기호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원한다면 뭐 한 3개도 넣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를 누가 뚫겠습니까? 이 암호를. 네, 이렇게 복잡한 암호를 누가 뚫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암호를 또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회사 같은 데서 일하다 보면은 암호를 자주 바꿔야 되거든요. 내 그래픽 카드는 최고야 했는데 그러면 이 암호하고 연관된 걸 다시 또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까먹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고 써봅시다. 그럼 이것도 글자를 치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암호가 되겠죠. 근데 최고인 줄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한 암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암호를 만들어 두시면은 암호를 쉽게 외울 수 있고 아무리 긴 암호라고 하더라도 쉽게 외울 수 있고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암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사용해보면 좋은 게 개인 중요 보관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드라이브에 들어와서 다른 폴더들은 그냥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해킹도 할 수도 있겠죠. 만약 한다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파일들, 신분증이나 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뭐 통장 비밀번호라든지 뭐 그런 적은 문서 파일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파일을 보관하려면 개인 중요 보관소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은 아주 복잡한 단계의 보안 단계 레벨을 뚫고요 열리게 됩니다. 근데 본인을 인증해야겠죠. 여기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2차 인증 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문자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고 제 스마트폰 뒷자리를 입력하면 코드가 전송이 돼요. 그 해당 코드를 여기 입력을 하면은 이 문서가 열립니다. 저는 개인 중요 보관소에 신분증을 넣어놨는데요. 근데 무료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3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상관없긴 한데 개수를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유료로 가입하면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는데 무료는 3개 파일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용량 큰 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파일을 압축해서 한 개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올리시면 됩니다. 3개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압축 파일을 3개까지 넣을 수가 있겠죠. 윈도우즈 로그인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문 인식이 되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노트북은 지문 인식이 되는데요. 지문 인식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본인 인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문 인식이 없다고 하면은 얼굴 인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브리오를 쓰면은 얼굴 인식을 통해서도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패스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어디 출입할 때 QR코드 인증도 하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QR 인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이제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운전면허증을 제가 등록을 여기 해놨어요. 그 운전면허 확인이 있는데 눌러보면은 본인 인증을 하고요. 지문인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운전면허증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인증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걸 보여주면 이제 QR코드 찍나 봐요. 이렇게 찍으면은 바로 운전면허증이 확인이 되고요. 근데 직접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만한 걸 보고 싶다 하면 여기 있는 이 카드를 누르면은 또 본인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인증을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경찰이랑 뭐 협조가 돼가지고 이게 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뭐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주 난감한 상태였을 때 스마트폰이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걸로 인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애초에 보안이 좀 강화된 갤럭시 A 컨텀 같은 스마트폰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양자 암호 생성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요. q 칩셋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올려둔 게 있으니까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에 올려둘게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쓰는 방법도 있고 패스 인증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인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암호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뚫릴 겁니다. 너무 쉽게 뚫릴 수 있으니까 이런 스마트폰에 있는 2차 인증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하시거나 또는 암호를 복잡하게 만드셔서 보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호는 자주 바꾸시는 게 좋고요. 백업은 2차, 3차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